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박영호 수석팀장님께서 투자를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좀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담비 같은 어떤 투자를 받았던 회사였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시기에 사실은 이제 투자를 받았게 됐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투자 받으실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박영우 팀장님한테 꼭 이렇게 좀 많이 어필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투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투자를 받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고요. 저희 회사가 사실은 이제 지금 5년째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처음에 제가 39에 창업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스타트업들 모임에 이렇게 같이 가보면 제가 끼면 안 되는 자리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20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왠지 보면 이게 그 K-팝 스타에 보면 이렇게 한 30대만 넘어도 막 이렇게 요즘에 K-팝 스타 4에 보니까 3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응모자 나와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좀 그 친구들이 보기에 저를 좀 불쌍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왠지 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 이석우 대표님을 보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하여튼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젊게 시작을 하셔서 한 번쯤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실패를 하면 재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제가 결혼을 31살에 결혼을 해서 우리 큰애가 그때도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기였었어요, 사실은. 제가 2010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스타트업 처음에 스타트업이라고 하길래 저는 스타트업이 뭔지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엔젤 지금같이 뭐 엔젤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사실 저는 잘 몰랐고요. 그래가 그냥 회사를 창업을 하는 거는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었는데 뭐 지금 여기 그래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창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창업이 정말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박영호 수석 팀장님처럼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실은 뭐 못해도 괜찮습니다. 광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돈 안 벌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투자를 받은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하나 더 하려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자 우리 회사의 창업자가 3명입니다. 많죠. 처음에 창업 이렇게 3명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업은 하지 마라. 한국에서 친구랑 특히나 친구랑 동업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절대 동업하지 마. 근데 이유가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부터 다들 그냥 동업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는 3명이서 동업을 했습니다. 3명이서 2명도 아니고 3명이서. 그래서 3명이서 지금까지 한 5년째 그리고 이전 회사까지 치면 한 10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동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한쪽에서 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파탄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하다 보면 오히려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유는 사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여중에서는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서 1%의 어떤 그 수재들 뭐 스카이 나와서 정말 스펙 좋고 똑똑한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회가 생겨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하고 다르게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컴퓨터랑만 싸우면 되잖아요. 01, 01, 01, 0이면 이러단 말이죠. 근데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게 어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려움이 생길지도 모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업자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직원으로서 뽑아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오너십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어떤 동업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굉장히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창업자 3명이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한 20년 지기 친구인데, 회사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이나 기획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샤프하게 친구는 이 친구는 이제 개발 쪽을 CTO를 맡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보완을 해주니까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보면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다 1인 오너 체제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조짜리 땅도 사고 막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와, 그게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어떤 의사결정.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케이 하면 다 되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창업해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죠,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벤처 구조에는 오히려 이런 구조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절대로 그런 구조에서는 10조짜리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게 있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3명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업할 때는 이런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사를 만나고 하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투자사들도 회사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여기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파운더가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그게 오래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가는 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3명으로 이렇게 회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저희가 한투파에 투자를 2012년 8월 달인가 투자를 받았는데, 저희가 2010년 5월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한 5개월 정도 후에 이제 투자를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서비스 개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회사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 이전 회사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3년만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3년 동안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혁신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살아남아야지 뭘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3년만. 저희 매형이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매형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동안에 안 죽고 살아남으면 그 다음부터 뭘 하든 해야 하니까 생존하는데 진짜 집중을 해라. 근데 정말로 제가 겪어보니까 물론 벤처가 좋은 기술을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한 3년간은 정말 어떻게든 직원들 급여 제때 줘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개발하든 다 돈 드는 가는 문제니까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더 쉽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당면된 어떤 문제점들은 어떻게든 그런 어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항상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돈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3명이서 퇴직금 5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퇴직금이 다 이제 1억 5천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이제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기보에 찾아갔더니 제 주민번호를 물어보고요. 주민번호 딱딱 치니까 사장님 그 신용도 좋은데요 라면서
신용도 좋으면 한 1억까지 가능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본인데 기술 보증인데 아니 그럼 기술 안 뭡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장님이 신용 좋으면 됐죠. 뭐 기술은 아유 뭐 형식적인 거에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뭐 이런 데가 다니시면 그러면 완전 제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쉽게 받았어요. 사실은 1억 그때 1억 대출 받았죠. 1억 대출 받았는데 진짜 그때 우리 회사 설립한 지 얼마 6개월도 안 됐을 때고 서비스도 안 나왔을 때고 그래 1억 대출 받는데 이제 딱 이유가 있더라고요. 딱 대표이사 2명의 이제 연대 보증을 딱 받더라고요. 그것도 100%씩. 제가 1억, 우리 김 대표 1억. 그러니까 1억 빌려주고 2억의 연대 보증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경우 다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이사 3명이면 3억 받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진짜 무섭다. 아까 정부 자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건 그런 거 없는 거는 괜찮은데 대출은 정말 정부는 칼 같아요. 진짜 대출 연대 보증 칼같이 세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에 마침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갈 일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기보 갔더니 아니 100%씩 받더라. 아니 무슨 기보에서 기술은 안 보고 대표에서 연대 신용만 보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어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때 이거 좀 시정해라 바로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아마 그 기보에서 한 1년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50%씩 바꾸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혹시 기보 대출 받으신 분들은 여러 명 해도 토탈 100%가 넘지가 않을 겁니다. 제 때는 그냥 n분의 1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열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억 한 두세 달 지나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돈 빌릴 데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또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진공이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그 다음 해 이제 1월 달에 딱 갔더니 이미 끝나고 없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9시부터 대출을 받는데 5시에부터 줄 서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9시에 가면 이미 그날 대출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그 다음날도 끝나요.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담당자가 새벽부터 줄 서가 있는 사람 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새벽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겨우겨우 막 거의 뭐 추석 열차표 끊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3억 대출을 받았어요. 3억 대출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정말로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야, 이 돈이면 진짜 한 6, 7개월은 빠방하게 버틸 수 있겠다. 버티는 게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또 김기사 개발했죠. 그래가지고 김기사를 그렇게 해가 오픈을 했어요. 사실은 오픈을 했고 도저히 돈이 빌려가지고는 그때 제가 연대보증 쓴 금액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SI 사업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 SI 사업도 계약하려면 그 보증증권을 끊어야 돼요. 보증증권도 다 대표해서 연대보증을 써야 돼요. 한 10매덕이 제가 연대보증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안 되면 진짜 서울역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겠다. 이거 어찌해야 되나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3억 대출 받고 또 SI 사업 해가지고 번 돈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직원들 월급 주고 김기사 개발하고 그런 식의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그래 또 돈 떨어져가지고 기술보증이 또 갔어요. 혹시나 해서 기봉에 또 갔더니 또 빌려주더라고요. 제가 신용이 그렇게 좋은지 신용이 그렇게 좋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신용을 정말 관리를 잘했구나. 기봉하는 게 이번에 3억 빌려주더라고요. 3억을. 와, 그래 진짜 대표이사가 정말로 신용도가 좋으면 이렇게 막 빌려주는구나. 정부에서 진짜 돈이 남아 도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3억을 빌렸어요. 그래서 3억 빌린 돈 가지고 또 이렇게 김기사 개발하는 데 쓰고 또 이게 또 돈이 또 다 떨어지게 할 때가 다 되는데 이래가지고 참 돈 쓸 때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을 계속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돈 떨어지면 또 마이너스 통장을 또 만들었죠. 마이너스 통장 은행 가니까 또 빠방하게 또 한도를 주더라고요. 예. 한도를 제가 이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래도 상장사에 있다 보니까 연봉도 이제 억대 연봉 이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이 좋았나 봐요. 마이너스 통장도 한 7천만 원인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여 이제 좀 부족하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넣어가지고 그달 급여 주고 SI에서 돈 들어오면 다시 또 메꾸고 막 그런 식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한두 파에 투자를 받을 때 이제 박영호 수석팀장이 그러더라고. 뭐 가수금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랬더니 그래도 이거 나중에 투자 받고 나면 참 곤란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가수금 이런 거 좀 하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받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아주 롤러코스터 타는 어떤 그런 인생이었어요. 저 5분 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2012년 우리가 10월 달 투자 받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그런 2년간 넘게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래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전부터 한 10년 넘게 내비 쪽은 계속 한우물만 봤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내비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걸 이제 증명을 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은행 좀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도 사실은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긴기사를 개발을 할 때 주변에서는 이제 좀 더 트렌디한 SNS형 체크인하고 트윗 정도 날릴 수 있는 이런 거가 대세가 아니냐, 이런 거 해야 된다. 내비 대기업들 다 하고 있는 거, 대기업들 통신사들이 몇백억씩 들여가 하고 있는데 벤처가 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던 일 계속 하자. 뭐니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유행은 결국은 이게 유행 지나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아무 거들떠 보잖아요. 그래서 명품백 같은 것들도 결국은 제일 오래 남는 게 클래식한 스타일은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 트렌디한 것들은 사실은 금방금방 바뀌니까. 근데 내비게이션 이거는 정말 클래식한 거거든요. 10년 전에도 존재했던 거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사실은 내비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요거를 길게 보고 사실은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사 이름을 로겐올이라고 지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만 생각했으면 로겐놀이라는 이름을 안 했을 거예요. 좀 쉬운 이름에 긴기사라고 했겠죠. 근데 이제 로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로 로겐놀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처음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부터 이제 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 돈도 없으면서 꿈만 잔뜩 키워놨어요. 사실은 진짜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어요. 근거 없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은 마스터하자, 3국을 통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무렵에 바로 이제 일본을 공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일본에서 지금 이제 곧 서비스를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일본뿐만 아니라 꼭 실리콘밸리만 바라보지 말고 일본이나 중국 쪽 가까운 이웃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들 데리고 미국 실리콘밸리 많이 가거든요. 저는 이전 회사 있을 때 미국 사업도 한 5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업도 한 5년 정도 해외 사업을 좀 했었는데, 영어도 못하면서 중국어도 못하면서 했어요, 사실은. 근데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언어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어 못하면서도, 제 일본어는 스미마생 이런 거 인사말 몇 마디 정도밖에 못해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 박영호 수석팀장님이 저보다 일본어 훨씬 잘하시는데, 오히려 못하더라도 사람들 간에 서로 비즈니스 하면서 통하는 거는 다 똑같이 통해요, 사실은. 전혀 불편함 없이 다 통해요. 그 사람의 진심은 통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진실된 마음과 그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 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일본이나 중국 쪽 동양적인 정서가 통하는 나라가 훨씬 더 쉽게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먼 나라 가지 말고 가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기본적으로 갔다 왔다 하면 일주일 날아가는 것보다 일본은 하루 이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일본이 미국 못지않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데를 바라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서 잘 하시고 한국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한국 내에서만 있으면 사실은 또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더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한국보다는 특히 일본 쪽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높다기보다는 제대로 평가를 해주세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라이센스 계약을 하더라도 대기업들을 계약을 하면 카피당 라이센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통으로 아유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는 그런 거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해외만 나가더라도 유저당 얼마, 카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데가 해외에 사실은. 한국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 하는 거는 쉽지만 정말 연속적으로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내 한 사람과 내 가족만 챙기면 되지만 창업을 하는 순간 내 직원과 내 직원의 그 가족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내한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책임감이 무겁다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해야지 쉽게 결정해서 쉽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쉽고도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시면 반드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